기초 프로그래밍 강의 6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시험 기간이었고 시험 때문에 되게 지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힐링을 하시라고 굉장히 쉬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반복문은 이미 학교에서도 당연히 배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코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접해보셨을 거기도 하고 아직 접해보지 않았더라도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배울 때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C나 다른 뭐 자바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함수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듈을 불러와서 쓰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쓰기 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 훨씬 쉽고 그리고 훨씬 인간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험이 아직 안 끝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중에 한 명이 전데요.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쉬운 내용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조금 간단하고 쉬운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반복문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코드를 반복하는 문을 말하는데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for문이고 두 번째는 아래에서 배울 while문이에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for문은 같거나 비슷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출력해야 할 때, 그리고 사실 저번에 시간 복잡도 얘기할 때 언급을 했었어요. 이 리스트라는 거를.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고 또 더 알아보신 분들은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근데 리스트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부 같은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리스트예요. 안에 원소들이 들어있는 어떤 집합을 말하는 건데 파이썬에서도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순서대로 포문을 이용해서 뽑아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포문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유용한 그런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포문은 보통 레인지라는 것이랑 같이 쓰이는데 레인지는 파이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내장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장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함수를 define해서 정해주지 않아도 원래 제가 아까 파이썬은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많아서 우리가 따로 함수를 직접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불러와서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사용하기 쉽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레인지도 그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내장 함수가 있는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산에 쓰이는 함수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도 다른 언어에서는 사실 직접 수학적 계산 같은 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레인지라는 거는 어떤 내장 함수냐? 반복할 횟수를 정해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내가 몇 번 반복해서 포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포문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여기에 핑크색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for 변수 in range 반복할 횟수를 괄호 안에 적어주시고 아래에 들여쓰기 제가 이거 스페이스바 3번이라고 얘기했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반복할 내용을 들여쓰기 한 그 아래에다가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포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이 변수라는 거는 내가 range 함수를 써서 이 반복할 횟수를 정해줬잖아요. 반복할 횟수에 따라서 변수가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range 5라고 작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변수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5번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range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정해주고 변수가 그 반복한 횟수에 따라서 변하면서 말 그대로 변수니까 변하면서 아래의 코드 내용을 실행시키는 것이죠. 이 range가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range 함수가 순서대로 그 0, 1, 2, 3, 4라는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변수에다가 대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반복문을 돌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줌에 따라서 이 아래에 들여쓰기 된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틀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예시를 여기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를 실행시켜 보세요. 복붙을 하든지 뭐 이 안에 문장은 어떤 걸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for i in range 5라고 괄호 안에 적어졌죠. 이 괄호를 안 쓰면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괄호 꼭 적어 주시고 이거는 뭐 꼭 i가 아니어도 됩니다. k, a, r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range라는 함수가 뭐라고 했죠? 반복할 횟수를 정해주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를 내가 정해줬으니까 i가 0부터 4까지 변하면서 이거를 이 아래 들여쓰기 된 거를 5번 반복한다 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i를 넣어서 이 i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냈어요. 이 문장은 0번째 문장입니다부터 이 문장은 4번째 문장입니다까지 출력되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 5라고 썼는데 1부터 5까지 출력되지 않고 왜 0부터 4까지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숫자가 시작될 때 1부터 시작되지 않고 0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제 강의를 좀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고, 뭐, 대충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대충 듣고 계시겠지만,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i라는 것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0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는 한마디로 그 리스트 속의 요소가 몇 번째에 있냐라는 것인데, i가 뭐 0이냐 1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리스트 속의 요소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소를 뽑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 i가 되게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i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변수가 반복문을 돌릴 때나 아니면은 뭐 숫자가 시작할 때 0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인덱스라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 인덱스는 각 요소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첫 번째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0번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 쓸 때도 만약에 내가 이 i를 뭐 출력하고 싶은데 1부터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i가 아니라 i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직접 한번 파이썬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뜬 창은 실창인 거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실 테고, 에디터 창 띄워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붙여놓은 대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네. 여러분도 뭐 다양한 문장을 넣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레인지에 아까 위에서는 단순히 5를 넣었어요. 이 말은 0부터 4까지 i를 바꿔가면서 이 아래에 들여쓰기 된 코드를 5번 반복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쓰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인지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게. 레인지는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이따가 또 하나를 배울 거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작과 끝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수를 바꿀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왜냐면 리스트에서 내가 어떤 요소를 뽑아낼 때 그 리스트 요소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리스트로 예시를 드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내가 만약에 4번째 원소부터 7번째 원소를 꺼내고 싶어.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쓴다는 거는 4부터 시작해서 7 미만의 범위에 있는 요소들을 꺼내죠. 4 이상 7 미만의 변수들을 꺼내줘 라는 말이 돼요. 다시 4는 포함이 되고 7은 포함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i가 변하게 돼요. 한마디로 i 이렇게 레인지 4,7이라고 정해주면 i는 4, 5, 6까지만 변하고 7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차피 앞에서도 이 5를 썼을 때 i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했죠? 0에서부터 4까지 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4,7이라고 쓰면 4부터 7까지가 아니라 4 이상 7 미만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i가 4, 5, 6 이렇게 변하는 거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 아래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어요. 프린트 i 개의 사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봤는데 i가 어떻게 나왔나요? 4, 5, 6까지만 나왔죠? 즉 레인지로 범위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끝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말이 좀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블로그에 써 있는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하는 포문에 큰 틀은 여기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어. 괄호 안에 3개의 콤, 2개의 콤마로 3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하는 숫자, 두 번째에 들어간 것이 끝나는 숫자, 세 번째에 들어간 것이 간격입니다. 즉, 우리는 range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간격까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가 변하는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4K인 range 0,1, 11,2가 뜻하는 것은 0 이상 11 미만의 수를 이씩 증가시키면서 K를 변화시켜줘. 그 범위 내에서 아래의 코드를 실행시켜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몇 번 반복이 될까요? 0부터 11 미만까지 이 간격으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총 6번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결과를 K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코드를 짰습니다. 여러분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직접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뜨는 게 보이죠? 0, 2, 4, 6, 8, 10. 그러니까 0 이상, 11 미만, 간격 2. 이렇게 숫자가, 그 변수가 나열되면서 반복문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이제 짝수만 뽑아내고 싶다. 이럴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0은 짝수는 아니지만. 순회자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계속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언급해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부분의 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듣는다고 생각하셔도 마음 편할 거예요.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순회 자료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개의 요소를 가진 자료를 말해요. 파이썬에는 여러 번 제가 언급했던 리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진 다양한 집합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요소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자료형들이 있는데 딕셔너리, 셋, 그러니까 집합, 뭐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리스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순회 자료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이 레인지 함수 자리에 그런 리스트, 딕셔너리, 셋 같은 걸 넣어가지고 순서대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포문의 기능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range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반복문 안에 있는 그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for문은 이러한 순회 자료라는 것에 안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열도 순회 자료에 속하는데 인덱스, 즉 각 요소들의 위치가 있는 것들은 순회 자료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도 예를 들어서 내가 fruit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변수에 망고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죠. 큰 따옴표 붙여서.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0번째 자리에 M 저장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자리에 A 저장되어 있죠. 두 번째 자리에 N이 저장되어 있고 네 번째 자리에 G, 다섯 번째 자리에 O.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번째 자리에 뭐가 저장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순회 자료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런 종류가 뭐 리스트, 딕셔너리, 셋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정수형이라든지 실수형, 플롯 이런 거는 저희가 뭐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거를 뭐 0번째 자리에 있다, 첫 번째 자리에 있다, 각 숫자들이 뭐 10번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파이썬에서는요. 그래서 문자열은 순회 자료에 어쨌든 속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for i인 frui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fruit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이 문자열을 차례대로 나열해줘 라는 뜻입니다. 뭐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코드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for i인 fruit, print i. 이렇게 fruit에 망고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fruit를 뭐 i를 출력하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ango가 한 줄 한 줄 한 줄에 걸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요. 0번째에 있는 m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반복문이 실행이 되어서 첫 번째에 있는 a가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5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fruit은 순회 자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문자열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은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 요소들을 뽑아낼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파이썬에서 그 점을 숙지를 해주세요. while문도 반복문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while문은 for문이랑 조금 사용 조건이 달라요. for문은 내가 직접 반복 횟수를 정해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어떤 것을 반복해서 출력을 할 것인지를 좀 세부적으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while은 내가 어떤 경우에만 반복을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while은 for문과 다르게 범위를 지정해 준다기보다 나와 있죠? 조건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으면 그 반복문, 들여쓰기가 된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 정해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코드를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워놓은 조건을 끝낼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while문에는 우리가 조건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만약에 부합해. 그 조건이 부합하면 계속해서 그 while문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제가 여기다가 핑크색으로 while문에 큰 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조건에 항상 참인 내용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 반복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따가 제가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while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건을 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에 우선 0을 저장해서 초기화해줬어요. while문을 써서 i가 10보다 작을 때 10보다 작다는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그 조건 하에서 학생이 i명 있습니다 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i에 1씩 더해주세요. 이 조건이 있어야겠죠? 왜냐? 이 조건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while i가 10보다 작을 때 이 문장을 실행하라고 했는데 i는 0이고 i는 10보다 계속해서 작겠죠? 계속해서. 그럼 이것도 계속해서 학생이 0명 있습니다. 학생이 0명 있습니다가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제한 조건이라는 거를 하나 더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while문을 쓸 때는 두 개의 조건을 걸어줘야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이 조건이 참일 때 코드를 실행한다.
맨 마지막이나 뭐 또는 중간 하여튼 어딘가에 그 while문에 루프를 멈출 수 있는 제한 조건 하나를 또 하나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i가 0부터 이제 여기서 i 플러스 1씩 했으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코드를 실행시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학생이 0명이 있습니다. 부터 9명이 있습니다. 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초기식, 초기 조건 첫 번째 필요하고 while문을 쓸 때는 아래에 제한 조건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일 때, 항상 참일 때, 즉 내가 제한 조건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while true라는 거는 이 조건이 항상 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이 한마디로 코드가 실행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죠.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멈추질 않죠. 이 지금 스크롤바 보이시죠? 끝나지 않고 지금 출력되는 안녕하세요가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무한 출력이 됩니다.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을 걸어주어야 한다는 점. while문을 쓸 때는 그런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한 조건을 걸어줄 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브레이크나 컨티뉴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브레이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내가 특정 조건에서는 멈추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말로는 설명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i에 1을 저장해줬고요. while 1이라고 하면은 이거 설마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없겠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1은 파이썬에서 true를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본 while true 프린트 안녕하세요 이 구문에서 while true와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while 1이라는 거는 1은 true를 뜻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 아마 이 코드는 무한 반복되겠죠. 왜냐면 조건이 언제나 참이니까. 그래서 프린트 반복문 멈춰 i를 써봤습니다. i가 첫 번째로 원래 1이었죠. 그래서 i를 1씩 더해가면서 이 문장을 실행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데 만약에 i가 10이 되면 제가 브레이크를 썼습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함수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i가 1부터 9까지 변했는데 더 이상 무한 반복되지 않았죠? 10이 되기 전에 멈췄어요. 브레이크라는 함수 때문이죠. 조건을 걸어줬잖아요. 10이 됐을 때 멈춰 라고. 브레이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한 조건을 걸어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브레이크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컨티뉴는 브레이크랑 조금 다른 역할,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할을 하는데, 컨티뉴는 반복문 속에 특정 부분을 건너뛰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컨티뉴를 쓰면 이 컨티뉴가 쓰여진 문장의 그 아랫부분을 건너뛰고 그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포문을 쓸 때 변수 i가 내가 정해준 범위가 만약에 4라고 하면 0부터 3까지 변하면서 4번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컨티뉴를 중간에 썼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 세 번째에서 그 어떤 특정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뭐 끝난다든지 다음 실행문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컨티뉴는 브레이크처럼 코드를 조건을 걸어서 반복문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조건에서 반복문을 더 이상 실행시키지 않고 그 다음 횟수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 중지시킨다는 의미로 쓸 수도 있겠네요. 말로는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코드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코드를 얼른 보도록 할게요. i의 10을 저장해줬고요. i가 0보다 클 때, 큰 한에서 i가 양수인 한에서 i를 2로 나눴을 때 0이면 이 말은 뭐죠? 즉 i가 짝수면 i를 1씩 빼라. 근데 continue를 썼다는 건 뭐죠? 이 아랫부분을 실행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continue를 썼다는 건 그냥 바로 다음 반복문 횟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문 횟수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continue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를 1씩 빼주는 이유는 무한 루프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만약에 i가 짝수가 아닐 경우에는 if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i는 홀수입니다를 출력하고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i에 1씩 빠지면서 i가 점점 줄어들 테고 i가 0보다 작아지려고 할 때쯤 이제 이 while문이 끝나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짝수면 i에서 1을 빼는데 이 아래의 것들은 실행을 시키지 말고 그냥 건너뛰어라 라는 의미예요. 이 continue라는 게 아래 거 하지 말고 건너뛰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아래의 코드를 진행시키고 싶지 않고 다음 횟수로 넘어가고 싶을 때 쓰는 함수예요. continue라는 거는요. 이것도 반복문에서 자주 쓰이는 거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의 강의를 마무리를 했는데 어려운 내용이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많이 접해본 내용이라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셨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면 전혀 망설이지 마시고 DM이나 댓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